신개념 경제 멘토링 토크쇼 미리 보기. 안녕하세요, 서주연입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종횡무진 활약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트업 주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대한민국 유망 글로벌 스타트업의 잠재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Al lado! GPS 추적기하고 어플리케이션만 있으면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서 사물이나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기치락은 스마트폰 혹은 GPS 트래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와줍니다. 저희는 위치 서비스를 3년 동안 좀 진행을 해왔고요. 그렇게 위치 서비스를 하다가 쌓여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위치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GPS 추적기 요거를 가지고 실외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자들 아니면 관리자들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차량에 대한 위치 추적을 기본으로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재는 유치원 버스에 대해서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노약자 아니면 장애우들에 대한 대열 감지기 이쪽에서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이 위치라는 기술을 약간 기반 기술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기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3년 내에 넘버원 컴퍼니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요거처럼 요거를 싸가지고 이제 4개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시간 위치 정보 솔루션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 스파코사 조우주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파코사의 대표 조우주라고 합니다. 이 앞에 갖고 나온 제품이 그 지퍼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지퍼랑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이 두 가지가 있을 경우에 대상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만으로 위치 정보를 잡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위치 정보가 되기 때문에 사실 네.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들에 대한 위치 정보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추가하게 됐고요. 네네. 이 디바이스만 있으면 그 위치 정보를 잡아서 그거를 통신으로 저희 서버로 싸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보호자들한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그 저희가 위치 추적하는 것들 뭐 많이 들어본 거 있잖아요. 뭐 GPS라던가 이런 것들이랑은 뭐 어떤 점이 다른 거죠? 기존에 그 3G나 LTE 그 모뎀을 사용한 경우 배터리 효율에서 되게 문제가 많았어요. 아. 그래서 배터리를 큰 거를 넣어도 네. 하루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나가가지고 하루가 지나면 사실은 위치 트래킹이 안 되는 의미가 없네요. 네, 그런 예. 게 돼가지고 했었는데 이 로라망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망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저희가 500mAh짜리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 한 번 충전하면 한 5, 6일 정도 갑니다. 그래서 네네. 한 번 충전해가지고 일주일 정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러니까 뭐 음성이나 이것저것 다 쓰는 그런 통신망이 아니라 이 지퍼가 딱 쓰고 필요한 위치를 추적하는 이런 통신망으로 오랫동안 배터리를 쓸 수도 있고 또 비용도 저렴하게 쓸 수 있다. 아,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설명 듣다 보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이 스파코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로라망이라는 이것과 연계된 SKT 고객이어야만 하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처음 출시했을 때 그런 문의들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사용하는 망이 SKT의 로라망이지 네.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통신사 가입자든 상관없이 뭐 저희의 디바이스를 구입해가지고 그냥 트래킹하려고 하는 대상에 놓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최근 굉장히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개인정보의 노출면에 있어서는 이게 또 민감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방통위에서 인증을 해주는 위치 정보 사업자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인증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제시하는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 뭐 폐기하는 뭐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네. 개별 사용자들의 위치 정보들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앞서 로라망을 사용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의 강점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기존의 서비스들과 차별화된 스파코사만의 강점 다시 한번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유심 칩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유심 칩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통신사에 가가지고 회원 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놓기만 하면 됩니다. 디바이스만 구매만 끝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다라는 건 저희가 이미 서비스 플랫폼들을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네. 별도로 어디에 들어가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저희의 팸이라는 앱을 깔아가지고 그냥 연동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고요. 네네. 저렴하다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IoT 전용망이기 때문에 되게 저렴한 가격에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서비스 이용 비용이 어느 정도죠? 디바이스는 45,000원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신 이제 통신을 계속 사용하고 관제 네네. 서비스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월 5,000원에 관제 서비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디바이스가 45,000원 그리고 월 5,000원의 사용료를 내는 걸로 사용을 할 수가 있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파코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하셨거든요. 먼저 동남아시아 주요국이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투자연구소의 김재욱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하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투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투자연구소의 김재욱 소장입니다. 자, 계속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문 투자 컨설팅 기업 헤브론스타의 김민욱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타트업의 투자와 보육 전문 기업인 헤브론스타의 김민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키워드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처음 창업 아이템을 정하실 때 뭐 이것으로부터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게 저희 키워드입니다. 자, 뭘까요? 우리 두 분 전문가들 한번 맞춰보시죠, 먼저. 대기업에서 오랜 기업 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경험 아닐까 싶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김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가족이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가족이요. 네. 오, 그것도 정답 같은데
자,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대표님? 네, 정답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럴 수가. 맞춰주셨네요. 어느 분이죠? 네, 김민욱 대표님이 맞춰주셨고요. 아, 네네. 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가족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처음 창원 멤버가 3명이 있었는데 네. 3명이 모여가지고 좀 얘기를 해봤어요. 각자의 가정이 있지만 이 모두가 하나의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를 들면 치매 노인 실종 방지를 위한 거라든가 또 유치원 통학버스 얼마 전에 또 사고도 있었죠. 이런 통학버스 위치 알림이 서비스 등과 같은 아이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스파컷의 실시간 위치 추적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푸른 줄 아니에. 제 아이가 어느 정도 왔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둘째가 있는데 계속 이게 추운 날씨에 벌벌 떨고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왔는지 캐치해서 나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기. 아, 저기 와요? 네, 지금 오고 있어요. 날씨도 추워졌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는데 막연하게 버스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플 보고 저는 이렇게 아파트 입구 정도 와 있을 때 애기들 준비시켜서 입구에서 나오거든요. 풍붕이가 있고 나서는 일일이 전화를 안 드려도 어머니들이 풍붕이로 차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고 좋죠. 선생님들이 계속 전화통화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실시간 보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믿고 부모님들이 저희한테 믿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전문가분들 영상을 보셨는데 또 궁금한 점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 많은 업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 경쟁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이 있을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네. 그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치 정보 쪽보다는 출입 관제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셔틀버스에 누가 탔는지를 RF카드나 아니면은 NFC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탑승 여부와 유치원에 도착했는지 여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 셔틀버스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알려줌으로써 이제 엄마들이나 아니면 유치원 원장님, 선생님들이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우리 김민욱 대표님도 혹시 이 스쿨붕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릴게요. 일단 그 서비스 자체만으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이 셋을 키우는 육아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저로서는 그러시군요. 정말 필요한 서비스고요. 특히나 또 네. 가족분 중에 또 이렇게 치매 환자가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정말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참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요,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수익 모델이 적정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그 유치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저희가 그 시장 조사를 해보면 한 3만 대 정도의 셔틀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한 1,000대 정도
시장을 먼저 침투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하는 시장은 450만 대의 상용차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 제대로 들어가서 저희가 시장의 파이를 먹는다면 큰 규모 1,000억에서 2,000억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쯤에서 또 매출 얘기를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파코사의 현재 매출이 어느 정도고 스쿨붕붕이 왜 어디에서 또 매출이 발생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2016년 매출이 한 4억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17년 매출은 저희가 2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쿨 붕붕이 쪽이 한 매출의 한 3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나머지 부분은 스쿨 붕붕이 이외의 상용차 시장에서 저희가 B2B에서 매출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스파코사가 만든 이 모델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그리고 자전거 같이 탈 것들에 대한 위치 정보들을 기본으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치매 노인이나 노약자에 대한 배회 감지기 뭐 이런 시장이 사실은 여태까지는 그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크지를 못했습니다. 그 시장을 좀 더 저희가 이 지퍼라는 디바이스와 저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공략을 하려고 하고요. 현재 투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는 1차적으로 팁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네. 뭐 그 정부의 지원들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드웨어까지 개발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2017년 상반기 내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VC들이나 아니면 국내 VC, 해외 VC들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내가 필요로 하는 자본의 성격, 즉 펀드의 성격을 알고 접근을 하자. 대부분의 VC들이 모태 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의 어떤 성격을 알아야지만 적당한 VC를 만날 수 있고 그 펀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친한 VC,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를 한 명 사겨라. 그래서 업계에서 좀 정평이 나 있는 투자 전문가를 사귀어두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업계에서 필드에서 뛰고 있는 현직 투자자를 만나서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쉽게 투자를 받을 수 있고요. 근자의 어떤 VC들의 투자 성향을 보면 이제 클럽 투자 형식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리드 투자는 받으셨으니까 이게 박스 투자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좀 그들의 협력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자, 우리 뭐 자금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스타트업이 좀 더 발전, 성장하려면 뭐 글로벌 진출 필수 관문이잖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진출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사실 이번 문제 좀 쉽지 않나요? 해외 진출과 관련된 키워드고 또 오늘 모신 전문가들과도 관련이 있는 키워드죠. 너무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반대로 너무 쉬워서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 두 전문가의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김 대표님, 어떤 정답 생각하세요? 오히려 로라망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유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예. 5글자였는데 잠시만요. 자, 우리 김 소장님 뭘까요? 네, 이제 저를 부르셨으니까 인도네시아가 아닐까 네, 생각이 글자수 됩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뭐 정답 1등 첫 번째 문제는 맞춰주셨는데 두 번째도 정답이 있나요, 대표님? 근접한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아요. 네. 네. 정답은 동남아시아고요. 네. 인도네시아도 그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상했듯이 동남아시아를 첫 번째 해외 진출 타겟으로 삼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 해외 진출 계획이라고 할까요? 이제 진행 상황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SK텔레콤 해외 사업팀하고 인도네시아에서 POC라고 해서 로라망에 대한 검증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지퍼 제품이 20대 나가가지고 위치 관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해외 시장 중에서도 그런데 동남아시아 쪽에 우선적으로 진출을 하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지금 한국에서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시스템 자체가 없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버스가 오면은 버스에 대한 언제 몇 분쯤에 오는지 한국은 그게 당연시 정보가 제공이 되는데 동남아시아 시장에는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위치, 솔루션, 디바이스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 사업자를 원하고요. 네. 그런 것들이 저희가 될 수 있다라고 그쪽에서도 봐주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국가에 대한 그 타겟팅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니즈는 있으나 기술력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출하기 굉장히 좋은 분야인 것 같고요. 이런 지역의 좀 특성에 맞는 그런 특화된 서비스 모델이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 동남아시아 시장,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있는데 이 오토바이들이 대부분이 리스로 사용자들이 구매를 하거든요. 그런데 분실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 제일 손해를 보는 업체는 제일 그 보험사들입니다. 이 보험사들한테 분실률을 줄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을 제공하고 보험사들이 그 디바이스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뿌리게 만들어 준다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현지에 있는 이통사들과 협의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모델화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관련된 특성이나 아니면 지금 뭐 말씀하셨던 그런 수익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국가별 특성이 좀 동남아시아 시장끼리도 이 국가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제 다양한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니즈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가령 이제 한 가지 예로 아마 잘 아실 텐데 인도네시아에는 고젝이라는 이제 위치 정보 기반 서비스로 이제 기반으로 한 그 오토바이 택시 호출 오토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위치 기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지향점은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이제 앱을 통해서 택시를 호출하는 것 외에도 우편을 발송한다던가 뭐 택배를 보낸다던가 가사 도우미 서비스라던가 뭐 심부름 서비스 등 다양한 그런 서비스를 플랫폼 안에 탑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용 환경 자체가 로라망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넓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 로라망이라는 게 뭐 새로 생긴 시장이긴 하지만 뭐 차세대 또 통신 환경이 생기다 보면 이 시장도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대책이나 또는 뭐 전략이 있으실까요? 2017년도에는 로라망도 되게 중요한 IoT망으로 중요하지만 NB-IoT라는 네로우밴드 IoT망이 또 새롭게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벌써 그 NB-IoT망에 대한 디바이스도 지금 같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NB-IoT망과 로라망의 디바이스와 그런 솔루션을 한꺼번에 다 뭉쳐가지고 사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사실 그 중국, 일본 뭐 여기까지도 전부 가능할 것 같아요. 스파코사의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 대형 이동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해외 아무 연고가 없는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을 한다는 게 이게 사실상 뭐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우리 스파코사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사실 제일 첫 번째 되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현지 각 국가별, 동남아시아 국가별 그 통신 환경에 대한 자료가 사실 정말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현지에 맞는 파트너십을 잘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좋은 업체들, 저희 서비스에 맞는 좋은 업체들을 이렇게 추천해 주실 수는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로라망이 3라는 업체에서 이제 사용자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엠덱이나 아니면 텔레콤 말레이시아에서 사용자로 참여를 하고 이제 테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상장된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별로 제공하고 있는 애뉴얼 리포트가 있습니다. 애뉴얼 리포트, 연간 보고서라고 하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회사에 대한 정보 외에도 시장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절한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게 맞는 배우자, 동반자를 찾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을 어렵네요. 것 같아요. 근데 현지 시장에서 조건에 부합하는 적정 동반자 또는 파트너를 찾는 거는 그 시장의 전문가, 그런 컨설팅 업체를 좀 이용하셔서 찾아보는 것도 참 효율적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조우주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스파코스의 향후 계획, 또 목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아직 3년,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사실 이 위치 서비스라는 거를 약간 클라우드 형태로 제대로 서비스하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시장을 잘 진출을 한다면 사실 지금 2018년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위치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저희가 1등을 좀 해보는 게 목표이긴 한데 일단 열심히 가보려고 합니다. 네, 저 오늘 두 멘토님께서도 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저희 미리보기 2년으로 앞으로도 이제 좋은 조언들 많이 좀 해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성공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스타트업. 이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저희 미리보기는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기업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